지금부터 나형 객관식 문제풀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4번 문제고요.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철순의 반에서는 학급 대표 농구 선수로 출전할 학생을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선정하기로 했다. 각 학생은 자유투 3개와 3점슛 3개를 차례대로 모두 던지는데 이때 자유투와 3점슛을 각각 2개 이상 성공한 학생을 대표 선수로 선발한다. 그럼 대표 선수로 선발될 확률 먼저 좀 구해야 되겠다는 느낌 오실 것 같아요. 철수가 자유투를 한 번 던져서 성공할 확률이 2분의 1로 고정되어 있고 3점슛을 한 번 던져 성공할 확률이 3분의 1로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이 철수라는 학생이 선발될 확률 먼저 좀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개 이상 성공한 학생이라고 했으니까 자유투를 3번 던져서 2번 성공하겠죠? 자유투 던질 확률이 성공할 확률이 2분의 1이니까 2분의 1로 2번 성공하고 2분의 1로 한 번은 실패할 확률 하고 3개 던져서 3개 모두 다 2분의 1의 확률로 3번 모두 성공하고 2분의 1의 확률로 빵번 실패하는 경우 이러한 확률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3점슛 같은 경우에는 3번 던져서 2번을 성공하는데 3점슛은 성공할 확률이 3분의 1이기 때문에 3분의 1의 확률로 2번 성공을 하면 3분의 1의 확률로 한 번 실패하고 더하기 3번 중에 3번을 모두 성공할 거예요. 3분의 1의 확률로 3번 성공하고 3분의 2의 여기 2죠. 3분의 2의 확률로 빵번 실패하더라. 각각 확률 계산 먼저 좀 해보시면 2분의 1이 어쨌든 3개 있으니까 8분의 3 여기는 8분의 1 8분의 3하고 8분의 1하고 더할 거니까 8분의 4 그래서 2분의 1이라는 확률이 만들어질 거고 여기에는 3분의 1이 일단 3개 있으니까 27분의 2가 1개 있죠? 6 더하기 2가 빵개 있고 33이니까 1 그래서 27분의 7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런데 지금 3점슛 3개, 자유투 3개랑 3점 3개를 모두 던져 성공해야 되니까 2분의 1의 확률로 자유투 쪽에서 합격을 했다 하더라도 3점슛도 합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두 녀석을 곱한 값, 즉 54분의 7이라고 하는 확률이 철수라는 학생이 대표 선수로 합격할 확률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문제 계속 보시면 철수가 대표 선수로 선발되지 못했을 때, 합격할 확률은 이렇게 되는데 선발되지 못할 확률은 54 마이너스 54분의 7, 즉 54분의 47 이렇게 될 때고 하지 못했을 때의 뭐에 대한 확률을 구해주세요 인 거기 때문에 조건부 느낌 오실 거예요. 조건부 확률 54분의 47 표본 공간 자체를 밑에다 내려놓고 요거 분해. 이 위에 뭐가 들어오면 돼? 3점슛, 자유투와 3점슛을 각각 1개씩 성공했을 확률이래요. 자, 그러면 자유투 3점슛을 1개씩 성공했을 확률도 한번 구해보도록 할게요. 3번 던져서 한 번만 성공하고 싶은 거잖아. 2분의 1의 확률로 한 번 더하기 곱하기 2분의 1의 확률로 2번 이렇게 해요. 요때의 확률이 8분의 3 뭐 이렇게 되실 것 같고 그 다음에 3번 던져서 한 번 성공했대. 그러니까 3분의 1 곱하기 3분의 2 지수는요 얘 한 번, 얘 2번 헷갈리시면 안 되고 자 27분의 어떻게 되죠? 3 곱하기 4니까 12 3으로 약분시켜주면 9분의 4 이렇게 되시겠죠. 그런데 각각 1개씩인 거니까 이렇게 성공한 다음에 요것도 성공을 해 주셔야 돼. 그래서 8분의 3 곱하기 9분의 4 이렇게 올려주시면요 통분 되시죠? 약분 되시죠? 그래서 6분의 1 올라갈 거예요. 여기 6분의 1 약분할 거 약분하고 6, 9 최종적으로 결론 내주시면 47분의 9 이렇게 정답을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15번 보도록 합시다. 등비수열 AN이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지금과 같은 관계를 만족시키는데 이때 A7-A4의 값을 구해주세요 라고 하는 문제예요.
등비 수열이라고 했으니까 공비와 초항을 찾는 게 가장 큰 목적이 될 것 같아요. 일단은요. n에다가 모든 자연 성립한다 했으니까 n에다가 1을 좀 넣어주시면 4a1 마이너스 3a2는 마이너스 2 뭐 이런 식이 성립할 것 같은데 a2라고 하는 녀석은 4a1 마이너스 3a1 곱하기 r 이렇게 만들 수 있죠. 그럼 a1이 공통인수 되니까 뽑아버리면 a1에 4-3r은 마이너스 2 일단 요 정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 n에다가 2를 집어넣어 주시면 4a2 마이너스 3a3은 마이너스 4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아까 했던 것처럼 이 녀석을 또 바꿔볼게. 4a1r 마이너스 3a1r 제곱 이렇게 공통인수 또 뽑아주시면 a1r 되겠네. 4-3r은 마이너스 4 이렇게 될 거예요. 지금 여기 안에 있는 녀석이 지금 똑같은 녀석이 나왔단 말이야. 그러니까 얘하고 변변 나눠버릴게. a1r 4-3r은 마이너스 4. 얘를 밑에 갖다 놓으면 a1 곱하기 4-3r 얘가 마이너스 2였거든. 변변 나누기로 했는데 분자 분모 각각 같았으니까 이 결과 역시 같을 거고요. a1 4-3r 4-3r 다 없어지니까 r은 얼마다? 2다. 그럼 초항값이 매우 궁금해질 거란 말이야. 대입만 하시면 되죠. 어디다가? 뭐 아무 데다가나. 2 여기다 한번 집어넣어 볼까? 3이 6, 4 빼기 6이니까 마이너스 2 될 테고요. a1 곱하기 마이너스 2는 마이너스 2니까 a1은 1이겠네. 그럼 끝났네. 초항 찾았고 공비 찾았고 초항 1이니까 지금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an이라고 하는 수열은 2의 n-1제곱 되시겠다. 뭐 이런 얘기인 거고. 그리고 a7을 구해보면 a7은 n자리에 7 넣으니까 2의 6제곱 2의 6제곱은 얼마? 64. 그렇죠? a4는 2의 세제곱 2의 세제곱은 8. a7에서 a4를 빼고 싶은 거니까 정답은 56 이렇게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16번. 원점을 출발하여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P의 시각 T는 0보다 클 때에서의 위치 XT는 이러한 관계식을 성립을 하고 있대요. 전 P의 가속도가 0이 되는 순간 그럼 우리가 이건 알고 있어야겠다. 위치에 관계된 식을 어떻게 하면 미분하게 되면 그때 속도에 관계된 식이 등장하고요. 속도에 관계된 식을 한 번 더 미분하면 가속도에 관계된 식이 등장할 텐데 즉 가속도가 0이 되는데 그러면 난 일단 가속도라고 하는 식을 찾아서 가속도에 관계된 식을 찾아서 그 가속도가 0이 되는 그때의 시간을 좀 찾은 다음에 결론적으로 물어보는 것은 그때의 속도니까 그걸 가운데 있는 식에다가 집어넣어서 해결하셔야겠다. 뭐 이 얘기인 거고. 보세요. 여기 마이너스 4t 세제곱 플러스 12t 제곱 플러스 5t라는 식이 등장하고 있는데 얘를 한번 미분하면 속도에 관계된 식이 등장하시겠다는 거잖아. 미분 한번 해보면 곱해서 마이너스 12t 제곱 플러스 24t 플러스 5 이렇게 될 거고 얘를 한 번 더 미분하면 가속도에 대한 식이 등장하는 거니까 뭐 거침없이 미분해 보시면 마이너스 24t 플러스 24 상수 사라지고 끝났어. 그럼 이 가속도가 0이 되는 순간을 원한 거니까 t는 얼마다? 그렇지 1초. t가 1일 때니까 이 1을 속도 관계된 식에다 집어넣어 버리면 마이너스 12 더하기 24 더하기 5 결과는 17.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는 문제였죠. 자, 17번 이어서 가도록 합시다. 실수 A에 대해서 두 함수 fx가 이렇게 생겼고 gx가 이렇게 생겼는데 g 합성 f가 1대1 대응일 때 그러면 g 합성 f라는 함수가 어떤 녀석인지 먼저 좀 살펴보면 g 합성 fx는 g 속에 fx 이렇게 들어가겠다는 얘기인데 gx가 x 플러스 3이니까 얘는 결국에 fx
에다가 3을 더해 주세요. 아, 그렇다는 얘기는 이 플러스 3의 의미는 fx라고 하는 함수를 y축 방향으로 얼만큼 플러스 3만큼 평행이동해 주시겠다. 이 얘기밖에 안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G 합성 fx가 1대1 대응이 되고 싶은데 합성을 시켰더니 결국엔 fx를 평행이동시킨 것밖에 안 되더라 라고 하니까 이 문제는 결국엔 fx 자체가 1대1 대응이 되는 그때의 k의 최소값을 찾고 싶은 상황인 거고, 지금 보시다시피 이 녀석은 그림을 확실히 그릴 수 있거든요. x축과 y축이 이렇게 지나가고 있을 때 얘 인수분해하면 x 곱하기 x 플러스 3이니까 마이너스 3과 원점, 여기 두 점을 지나는 그러한 2차 함수 이렇게 생겼을 건데, 얘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이란 말이지. 직선을 아무렇게나 편하게 한번 이렇게 쓱 그려보면 두 점에서 만나는 교점들이 생길 거고, 지금 A라고 하는 기준을 어떻게 잡아야 1대1 대응이 되겠냐 라는 건데, 일단 이 녀석 두 A에 대해서 1대1 대응이 되고 싶으면 얘에서 A를 집어넣은 값과 밑에 있는 식의 A를 집어넣은 값이 같아야 되기 때문에, 즉 교점을 기준으로 살펴봐야 하지만 두 개의 교점 중에 A가 만약에 이쪽이라고 한다면 A보다 작거나 같을 때 2차 함수니까 요렇게 노란색 그래프가 만들어지거든. 요 부분 때문에 1대1 대응이 안 돼요. 그죠? 1대1 대응은 가로선 그렸을 때 한 점에서 만나야 되니까, 아, 그러니 여기가 바로 내가 찾던 A라고 하는 걸 거고, 그럼 2차 함수 이렇게 내려오다가 여기서부터 직선 따라서 이렇게 움직이시면 되겠다라고 하는 건데, 문제는 이때 실수 K의 최소값을 찾고 싶으시대. K가 대체 뭔데? 직선의 Y절편, 여기가 K값이로구나. 그러면 이 K값이 최소가 되고 싶으면 아래로 이동하면 되죠. 아래로 이동해야 되지만 교점은 반드시 존재해야 돼. 그럼 결론 나오지. 쭉 이동했을 때 요 어느 한 점에서 뭐 할 때? 접할 때 그때의 K값이 최소값이 되더라 라는 건데, 이 접하는 녀석은 대체 뭐와 뭐가 접하냐 이거야. 위에 있는 2차식하고 밑에 있는 1차식하고 요 두 개의 식이 접하는 그 순간을 A라 하시면 되고, 당연히 축보다 왼쪽에 있겠죠. 그리고 그때의 Y절편을 K의 최소값이라 하겠다. 오케이. 자, 그러면 X의 제곱 플러스 3X는 마이너스 X 플러스 K 연립해놓은 상태에서 넘겨. X의 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K는 0. 여기서 판별식 때리면 되죠. 4분의 D는 4 플러스 K인데 접하고 싶으니까 그게 0인 순간 K는 마이너스 4 이렇게 되겠지. 그게 뭐다? 최소값이다. 그래서 정답은 1번. 자, 18번인데요. 18번은 여러분들이 미리 문제를 좀 꼼꼼하게 읽고 그리고 같이 풀이를 좀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풀이는 바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일단 삼각형 A1, B1, C1이 한 변의 길이가 5인 정삼각형이라 했는데, 한 변의 길이가 5인 정삼각형이라고 했는데 D1, E1, F1 각각이 한 변을 2대 3으로 내분하는 점이래요. 숫자는 뭐 쉽게 제시했으니까 5를 2대 3으로 내분하려면 이만큼의 길이가 2면 되겠다. 바로 찾을 수 있는 거고요. 그러면 여기서부터의 또 중점을 기준으로 원을 만들었을 때 교점을 또 D1 다시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어렵지 않게 이 도형들의 구조를 좀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아. 이렇게 찍어주시면 반지름의 길이는 1인 부채꼴이 만들어질 거고요. 이쪽에서는 한 변의 길이가 1인 정삼각형이 만들어지겠네. 그러면 이 정삼각형의 넓이 공식 활용해서 쉽게 구할 수 있을 거고, 정삼각형이기 때문에 한 내각의 크기 얼마다? 60도. 그러면 그 외곽의 크기는 얼마다? 120도. 요렇게요.
그러니 내가 지금 이 급수 문제를 풀기 위해서 제일 먼저 초항이라고 하는 걸 좀 구하고 싶은 건데, 초항은 전체 커다란 삼각형에서 요렇게 생긴 녀석, 요렇게 생긴 요 부채꼴에서 조금 잘라먹은 요런 그림을 3개를 빼주고, 그리고 한가운데 있는 조그만 정삼각형도 빼주면, 그러면 내가 찾고자 하는 S1의 넓이가 나오겠다.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러면 전체부터 한번 구해봐야지. 일단 전체 대빵 큰 삼각형 구하는 공식들 다 알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4분의 루트 3 곱하기 한 변 길이 제곱 25. 요거에서 뺄 거야. 뭐를 뺄 거냐? 보세요. 지금 얘 된 거 이렇게 생긴 부채꼴 3개를 빼고 정삼각형 3개를 빼면 되거든. 그럼 이렇게 생긴 녀석은 3개가 합쳐지면 반지름 1짜리인 원이 되잖아. 그러니까 그냥 파이만 빼면 되는 거고, 얘는 4분의 루트 3 곱하기 1의 제곱인데 그게 또 3개 있는 거니까 곱하기 3 해서 4분의 3 루트 3을 빼면 되는 거다. 그럼 요 속에 있는 녀석은 어떻게 처리할 건데? 자, 보세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 그러니까 아예 정삼각형이기 때문에 쭉 연결을 해버리게 되면 여기서도 수직, 여기서도 수직, 뭐 이런 식으로 만들어질 거 아니야.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는 이렇게 연결했을 때 60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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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있는 녀석도 어차피 정삼각형일 테니까 정삼각형의 높이 2개, 그리고 여기서도 연장선 쭉 그리게 되면 이렇게 만들어진 삼각형이 정삼각형이니까 여기도 정삼각형의 높이 그 길이랑 이 길이랑 같겠다. 아, 그러니 안쪽에 있는 정삼각형의 높이는 작은 정삼각형의 높이 3개를 전체 정삼각형에서 빼주면 되겠다는 거네요. 해봅시다. 자, 정삼각형의 높이 구하는 공식 2분의 루트 3 곱하기 한 변 길이. 그럼 이건 뭐란 얘기야? 전체 정삼각형의 높이. 여기서 뺄 거예요. 뭐를 뺄 거야? 얘 하나짜리를 요 정삼각형의 높이. 얘 2분의 루트 3이겠죠? 2분의 루트 3을 3배 한 걸 뺄 거예요. 3배 한 거. 가운데 빼고 3배 한 거. 2분의 루트 3 곱하기 3배 한 거. 여기서 한 번 더 빼셔야 돼. 미안. 그러면은 요만큼이 나오겠죠, 요만큼이. 그게 얼마다? 2분의 루트 3 곱하기 2다. 그러면 안쪽에 있는 삼각형에서도 어차피 높이를 구하기 위해서 여기가 지금 2분의 루트 3 곱하기 2란 얘기인데 2분의 루트 3 곱하기 한 변 길이 제곱을 했을 거 아니야. 그러니 이만큼의 길이가 2란 얘기죠. 저만큼의 길이가 2라고 한다면 저 작은 삼각형, 안쪽에 있는 삼각형의 넓이를 또 구할 수 있을 거야. 4분의 루트 3 곱하기 한 변 길이 제곱, 이렇게요. 그러면 초항값이 등장하시겠네. 자, 4분의 25에서 3 빼고 4 뺄 거예요. 7 빠지니까 18 루트 3 통분해 주시면 마이너스 4파이. 이게 초항값이겠다. 그런데 두 번째 항을 구할 것이냐, 공비를 구할 것이냐, 이 두 가지 고민 속에서 우리는 요걸 해버리면 되잖아. 그냥 전체 가장 큰 정삼각형의 한 변의 길이가 5인 상황에서 두 번째 그림이 그려지게 될 작은 정삼각형의 한 변의 길이가 2니까 큰 정삼각형과 작은 정삼각형의 닮음이 몇 대 몇? 5대2. 그러면 이 녀석을 통해서 넓이비를 구할 수 있겠단 말이지. 넓이 몇 대 몇? 25대 4. 아이, 끝났네. 공비 얼마? 25분의 4. 우리가 여기서 이제 계산만 해주시면 된다는 얘기죠. 1 마이너스 25분의 4. 1 마이너스 공비분의 초항값. 그래서 초항값 지금 여기서 약분 가능하단 말이야. 2분의 9루트 3 마이너스 2파이 는요. 25분의 25에서 4 빼니까 21분의 2분의 9루트 3 마이너스 2파이. 안에 거 끼리 곱해서 분모로 갖다 놓으시면 42
분의 25 곱하기 9루트 3 마이너스 2파이 되시겠네요. 그래서 정답은 4번. 네, 자 19번입니다. 주머니에 1부터 5까지 자연수가 각각 하나씩 적힌 구슬이 2개씩 모두 10개가 들어있다. 10개의 구슬 중에서 임의로 3개의 구슬을 동시에 꺼낼 때 구슬에 적힌 수 중 가장 작은 수를 A, 그리고 가장 큰 수를 B라고 할 때 AB 플러스 8 이퀄 4A 플러스 2B가 성립될 확률을 구하는 문제인데요. 이 주어진 식을 먼저 인수분해를 먼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좌변을 정리하시면 AB 마이너스 4A 마이너스 2B 플러스 8 이렇게 만들어 놓으시고 A로 묶어주시면 B 마이너스 4,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로 묶어버리면 B 마이너스 4는 0이라서 A 마이너스 2 곱하기 B 마이너스 4는 0이 만족을 하려면 일단 A가 2인 경우 B가 4인 경우 이 두 가지를 생각하면 되는데 A가 2일 때 B가 4인 경우는 B가 4일 때 A가 2인 경우가 중복이 되겠죠. 그냥 이때를 첫 번째 케이스, 이때를 두 번째 케이스를 한다면 세 번째 케이스는 A는 2 그리고 B는 4가 되는 경우, 이 중복되는 경우는 한 번씩 빼주면 되겠다. 뭐 그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먼저 첫 번째 A가 2인 경우, 근데 A는 주어진 적혀진 구슬 중에서 가장 작은 수를 A라 하기 때문에 A가 2가 됐다는 얘기는 내가 뽑은 구슬 중에 1에 해당하는 녀석들은 뽑지 않은 경우 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 A가 2인 경우에 또 두 가지 케이스로 나눌 수가 있는데 어떻게? 2가 2개, 그 다음에 2가 1개, 이렇게 좀 나눠서 생각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단 표본공고는 10개의 구슬 중에 3개를 고르는 거기 때문에 10C, 3 이렇게 될 것 같고, 2가 2개라고 한다면 2가 써져 있는 2개의 구슬 중에 2개를 모두 고른 상태에서 2를 제외한 나머지 구슬 몇 개? 6개. 6개 중에서 1개를 골라주는 상황. 그리고 거기에다가 10C3분의 2가 이제 1개라고 한다면 2개 중에서 하나를 고르고 나머지 6개 중에서 아무거나 상관없이 2개를 골라주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10C3은 120이거든요. 120분의 1 곱하기 6 더하기 2 곱하기 6C는 15죠. 그럼 30. 그래서 120분의 36. 12로 약분시켜주면 10분의 3 이렇게 될 것 같아요. 두 번째. 이제는 이제 B가 4인 경우를 생각하셔야 되는데 B가 4하면 가장 큰 수를 B라고 할 거기 때문에 여기 5에 해당하는 숫자들은 생각하실 필요가 없고, 마찬가지 아까 했던 것처럼 4가 2개 그리고 4가 1개인 경우를 각각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10C3 분의 4가 2개인 경우는 2개의 공 모두를 다 골라준 상황에서 나머지 6개 중에 1개 고르고 10C3 분의 2개 중에서 1개 고른 다음에 나머지 6개 중에서 2개 골라주시면 뭐 위의 식이랑 똑같아지네요. 10분의 3 이렇게 찾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세 번째. A는 2 그리고 B는 4인 경우. 그러니까 가장 큰 숫자는 4가 나오고 가장 작은 숫자는 2가 나오는 상황이라 한다면 여기 있는 전체 공들을 중에서 1하고 5는 뽑힐 수 없는 상황인 거고 2하고 4가 하나씩 등장한 상황에서 그게 2, 2, 4일 건지 2, 4, 4일 건지 2, 3, 4일 건지 그것만 생각해 주시면 되겠다 이거예요. 그럼 봐. 10C 3 분의 먼저 2가 2개다 라고 한다면 2C 2 곱하기 B가 이제 하나 들어가야 되니까 2C 1 이런 상황 생각해 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10C 3분의 4가 2개다 라고 한다면 이 2개 중에 하나 골라주고 4 2개 중에 2개 다 골라주고, 그런데 여기 이제 하나가 더 생긴단 말이지. 10C 3분의 이제 2가 1개 4도 1개 그럼 2C 1 곱하기 그리고 속에 사이에 있는 숫자 3밖에 없으니까 3이 또 2개 중에 1개 이런 경우 생각하실 수 있겠다.
그럼 120분의 얼마? 여기는 2, 여기도 2, 그럼 더하면 4죠? 여기는 2 곱하기 2 곱하기 2니까 총 8. 8 더하기 4니까 12, 그래서 10분의 1. 이렇게 만들어질 거라서 내가 구하고 싶은 이 녀석을 만족하는 확률은 얘 더하기 얘 빼기 교집합.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10분의 3이 첫 번째 케이스를 만족하는 확률, 또 10분의 3이 두 번째 케이스를 만족하는 확률, 10분의 1은 뭐라? A는 2, B는 4를 모두 만족하는 교집합. 요거 빼주시게 되면 10분의 5니까 정답은 2분의 1의 확률로 식이 성립하게 되겠습니다. 자, 20번 보도록 할게요. 자, 빈칸 채우기 문제인데 이러한 부등식을 만족하는 0이 아닌 세 정수 XYZ의 모든 수소쌍의 개수를 구하는 과정이다. 자, 앞뒤 맞는 과정들 통해서 빈칸만 채워 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0이 아닌 세 정수라고 했습니다. Z-1이 이제 0이 되는 케이스. 두 번째 보시면 Z-1이 되는 케이스 각각 구분을 해 놓으셨고요. 문제 아래쪽에는 이제 Z-2가 2보다 커지는 상황. 그렇게 세 가지로 분류하시면 되는데 감사하게도 두 번째 케이스는 문제에서 다 구해놨어요. 첫 번째 케이스부터 보도록 합시다. Z가 1 고정시켜버렸거든. 그러면 Z가 1 돼버렸어요. 절대값 X 더하기 절대값 Y의 합이, 그러니까 Z가 1이면 Z-1은 0일 테니까 그냥 이대로 이 부등식만 만족하면 되는 걸 거고, 그런데 X하고 Y가 0이 아닌 세 정수다 라고 했으니까 X, 절대값 X와 절대값 Y를 지금처럼 A 플러스 1, B 플러스 1로 치환하게 되면 A하고 B는 뒤에 써놓은 것처럼 이제 음이 아닌 정수, 중복점 H를 사용할 수 있는 형태로 만들어주겠다는 얘기죠. A 플러스 B는 1 이상 4 이하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게 될 거고, 이제 순서쌍의 개수만 구하는 과정까지도 친절하게 써놓으셨네. 2H1 더하기 2H2 더하기 2H3 더하기 2H4 요거 구하시래요. 가구하는 과정입니다. 가구하는 과정이 2H1은 어떻게? 두 개 더해서 1 빼니까 2C1 더하기 2H2는 3C2 더하기 2H3은 4C3 더하기 2H4는요 5C4 요거의 합이 가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아, 해보지 뭐. 이거 물론 피타고라스래. 파스칼 삼각형을 이용해서 가볍게 풀 수도 있지만 뭐 4개밖에 안 되니까 간단하게 계산 좀 해볼게요. 2 더하기 3 더하기 4 더하기 5 그럼 14 되겠네. 가 찾아버렸어. 얘가 가야. 자, 그러면 이어서 3번 케이스 보도록 할게요. Z-1이 지금처럼 2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래. 근데 X도 Y도 그렇고 Z 역시 이제 0이 아닌 수라고 했어요. 일단 Z-1이 2보다 크다라고 이제 가정을 해놓고 X를 C 플러스 1, Y를 D 플러스 1 요거 오타죠. Z-1을 2 플러스 2 왜 여기만 2야? 요거 2보다 크다고 했으니까 라고 하면 이제 C 플러스 D 플러스 2가 0하고 2 사이에 있는 정수 꼴이 될 거고요. CD 모든 순서쌍의 개수는 나이므로 오케이. 그러면 나는 이렇게 찾으면 될 것 같아. C 플러스 D 플러스 2 문자가 3개가 등장하죠. 3H 0일 때 더하기 3H 1일 때 더하기 3H 2일 때 여기 0, 1, 2는요 위 1번 케이스에서 했던 것처럼 지금 C 더하기 D 더하기 2가 어쨌든 다 정수가 나올 건데 0하고 2 사이에 있다라고 했으니까 0인 경우, 1인 경우, 2인 경우 이렇게 세 가지 케이스를 찾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2C 0 더하기 3C 1 더하기 4C 2 될 테고 2C 0은 1, 3C 1은 3, 4C 2는 6이라서 10 되시겠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다만 구하면 된단 말이야. 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에서 구하는 모든 순서쌍 XYZ의 개수는요. 지금 가 4 곱하기 가 14 해놨어. 그리고 더하기 문제에서 알려준 거 40개. 더하기 이제 다가 들어가면 되는데 여기 있는 이 4는 뭘까? 이 4는
보세요. 첫 번째 케이스에서 등장한 이 14라고 하는 숫자는 z-1의 절대값이라는 녀석이 그냥 0이 돼버린 상황인 거거든. 근데 절대값 x와 절대값 y, 절대값을 끼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 녀석들이 음수일 때와 양수일 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x가 한 번, y가 한 번, 양수냐 음수냐를 택하는 경우의 수, 그래서 4가 곱해질 거란 말이지. 근데 지금 다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 몇 곱하기 나에서 구한 숫자 10 이렇게 들어가면 되거든요. 이게가 뭘까? 지금은 CD가 다 살아있단 말이야. 즉 X와 Y와 Z-1이 다 살아있는 상황이야. 근데 이 녀석들이 다 0이 아니래. 그리고 Z-1은 지금 2 이상인 거니까 얘도 0이 아니란 말이야. 여기에서는 절대값 X가 한 번, 절대값 Y가 한 번, 절대값 Z-1이 한 번씩 양수냐 음수냐를 선택해 주셔야 돼. 오케이. 그럼 여기는 2의 세제곱 8이 들어가시겠네. 그래서 다의 값은 80 이렇게 찾으시면 될 것 같고요. 문제에서 가나다의 알맞은 숫자를 PQR이라고 했으니까 P 더하기 Q 더하기 R은 첫 번째 14, 나는 10, 다는 80, 그래서 총합은 104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21번 보도록 합시다. 자, 3차 함수 x세제곱 플러스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와 함수 gx는 절대값 x에 대해서 hx는 f와 g를 합성하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절대값 gx는 절대값 x이기 때문에 hx라고 하는 놈은 f 속에 절대값 x가 들어가 있는 상황이지. 고등학교 1학년과 좀 잠깐만 살펴볼게요. y는 절대값 fx라고 하는 놈이 있고 y는 f에 절대값 x가 들어있는 요러한 그래프의 차이점을 우리는 좀 알고 있으면 기억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쉽게 풀릴 수 있거든요. 물론 이제 수식을 통해서 증명을 할 수도 있겠지만 봐봐. 그래프 자체가 예를 들어서 뭐 이 정도로 생겼다 라고 했을 때 y는 절대값 fx란 얘기는 y는 함수값 자체가 절대값 씌워져 있는 거니까 음수되는 꼴을 못 보겠습니다. 뭐 이런 얘기 아니겠어? 그러니 음수 밑으로 내려가는 이 부분이 이렇게 올라오는 이런 빨간색 그래프가 되는 거고 y는 f 절대값 x? 그럼 얘는 x가 음수되는 꼴을 못 보겠다는 얘기 아니야? 그냥 요것만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지. 그럼 나머지 왼쪽은요? 얘 그대로 대칭시켜서 이렇게 그려버리면 되는 거예요. 아,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 f의 절대값 x 이런 꼬라지로 생긴 녀석은 지금처럼 항상 뭐의 대칭이겠다? 그렇지. y축의 대칭이겠다. 그러면 기억 같은 경우에는 그냥 뒤에 생각할 거 없어. 그냥 맞았네요. 얘를 수식으로 한번 증명도 해볼게. 봐. hx를 절대값 x의 세제곱 플러스 a의 절대값 x의 제곱 플러스 b의 절대값 x 플러스 c 이렇게 놨다라고 한다면 자, 절대값 보인다. 제일 먼저 해야 될 거 뭐다? 그렇지. 범위 구분해 하셔야죠. 그럼 x가 0 이상이다라고 할 때는 그냥 그대로 등장할 테니 x의 세제곱 플러스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음수가 됐을 때는 홀수 차수에서만 마이너스 튀어나오면서 마이너스 x의 세제곱 플러스 ax의 제곱 마이너스 bx 플러스 c 언제 x가 0보다 작을 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시겠지. 그럼 이렇게 된 상황에서 x가 0보다 작을 때는 이러한 식이 만들어지는데 근데 잠깐 한번 볼까? 얘는 이렇게 생각하면 되잖아. 마이너스 x의 세제곱 플러스 a의 마이너스 x의 제곱 마이너스 b 플러스 b의 마이너스 x 플러스 c. 그럼 얘하고 차이점이 뭔가? x 자리에 마이너스 x 들어갔다는 차이가 보이시죠? x에 마이너스 x 들어갔다? 뭐 하겠다는 얘기야? y축에 대해 대칭시키겠다는 얘기예요. y축 대칭은 x의 부호가 바뀌는 거고 x축 대칭은 y의 부호가 바뀌는 거니까 지금처럼 x의 부호가 바뀌어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이 녀석과 이 녀석은 서로 뭐다?
그렇지, y축에 대해 대칭되어 있다. 그럼 기억은 참이다. 다시 한번 좀 설명을 드렸고요. 자, 그러면 hx를 일단 미분 한번 해볼게요. 그랬을 때 3x의 제곱 플러스 2ax 플러스 b, 그 다음에 마이너스 3x의 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b, 여전히 x가 0보다 크거나 같다, x가 0보다 작다, 이럴 때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중요한 사실을 하나 또 추가적으로 알 수가 있는데, 지금 이 문제는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미분 가능하다. 미분 가능하다. 얘네들은 다 다항함수들이거든. 미분 가능하다. 뭐야? 원함수, 연속, 그 다음에 도함수, 연속. 이 두 함수가 모두 다 연속이어야 돼요. 그 위에 거는 과연 0에서 연속인가? 0을 집어넣어 봤더니 C만 닫고 0 집어넣어 봤더니 C만 남아. 오케이, 연속 인정. 그 밑에 거 봐봐요. 0 넣었더니 B만 남아. 0 넣었더니 마이너스 B가 남아. 근데 미분 가능하려면 도함수가 연속이어야 돼. 그럼 B는 마이너스 B여야 되거든. 아, 그럼 B는 뭐밖에 없어? 0밖에 없네. 중요한 거 하나 찾았네. 니은 봅시다. A가 0이 아닐 때 fx는 극대값과 급소값을 모두 갖는다. 근데 우리가 지금 방금 B는 0이다라는 걸 찾아냈거든요. 이거 하나 지우고 생각할 수 있는 거지. 그럼 fx가 뭐야? fx는 x의 세제곱 플러스 ax의 제곱 플러스 c, 이렇게 될 거고, 극대값 극소값 얘기하고 있으니까 예의상 미분 한번 해주시면 3x의 제곱 플러스 2ax, x로 묶이네. 그러면 3x 플러스 2a, 도함수가 0이 되는 x의 값이, x는 0, 그리고 x는 마이너스 3분의 2a. 지금 이렇게 되는 상황. 도함수가 2차식인데 2차식이 서로 다른 두 개의 근을 가져. 그럼 3차 함수는 그 위치에서 뭘 가져? 극값을 가져. 그래서 홀수 차수 함수니까 하나는 극대고 하나는 극소인 게 맞아. 얘가 살아있으면 fx는 극대 극소를 모두 다 가져. 얘가 살려면 a는 0이 아니어야 돼요. 그래서 니은도 맞네. 되셨죠? 마지막으로 디귿을 좀 보도록 합시다. 이쪽을 좀 지워볼게요. fx-hx는 0은 적어도 하나의 음의 실근을 갖는다. 이게 뭐야? fx는 hx, 연립한 거네. 음의 실근을 갖는다고? x가 0보다 작은 녀석이 근이 있단 얘기네. 그럼 난 fx, 어딨어? 저 녀석, 저 위에 fx. 근데 b는 0이다라는 거 위에서 찾아냈으니 x의 세제곱 플러스 ax의 제곱 플러스 c. hx하고 찾아야 되는데 0보다 작을 때니까 얘하고 연립해서 실근이 존재하면 그게 음의 실근. 그러니 x가 0보다 작을 때의 hx는 마이너스 x의 세제곱 플러스 ax의 제곱, b는 어차피 0이니까 사라지고요, 플러스 c. 뭐 이렇게 될 거거든. 와, 얘하고 연립하자. 넘길게. 2x의 세제곱, ax 제곱 사라지네. 플러스 c 사라지네. 는 0. 근 얼마? x는 0. 이게 과연 음근인가요? 아니지. 그 음의 식은 갖는다, 못 갖는다? 못 갖는다. 디귿은 틀렸네요. 정답은 기억 니은만 3번 되시겠네요. 자, 여기까지 객관식 유형 수고들 하셨습니다.